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무역 개론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무역학 전반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기본 소양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세계화 4.0 시대의 무역 개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제목을 부제목이랑 이렇게 붙였는데요. 요즘에는 뭐 AI 시대라든지 드론이라든지 VR, AR 뭐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 대비 세계화는 어떻게 4.4 시대로 옮겨가는지 요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과 흐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통상학 전공, 그 이전에는 이제 무역학 전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무역학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전 지구를 대상으로 경제, 경영, 법률 여러 가지 요소 학문들이 학제 간 연구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국제 통상이라는 넓은 영역의 의미의 국제 통상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무역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전국에 무역학과로 이름 명칭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불과 몇 곳 안 남아 있어요. 대부분 국제통상 학 또는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전공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받고 있고 있는데 그 이런 학문들 학과들의 기본적인 우리가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무역 개론 또는 무역학 개론을 좀 최근 거 비교적 최근 거를 구해 갖고 여러분들이 두 번 또는 세 번 정독을 하면은 이걸 전공하는 학부생들은 정말 4년 내내 기본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각 과목마다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은 무역 경영사에서 2021년도에 이제 개정판을 내 가지고 출간이 됐는데요. 무역 경영사가 이제 사장님이 좀 연세가 많이 되시고 제가 20년, 30년 가까이 이분을 알고 지냈는데요. 연세가 이제 오래되니까 서점을 계속 운영하기 힘에도 붙이시고 그다음에 교재가 옛날같이 이렇게 많이 안 팔려요. 그리고 수익이 안 되고 점점 영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 그 책 판권을 한빛 아카데미라는 그 미디어 출판 그룹에 양도를 해가지고 이 책이 이제 다 팔리기 전까지는 개정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요 판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표제는 이렇고 이장로 교수님, 문희철 교수님, 저가 3인 공조를 갖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도 하고 제가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요. 막상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무역학 개론 요걸로 강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주로 충남대학교라든지 다른 학교에서 이 책 교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국제 마케팅 책이라든지 이런 그 책들을 좀 관리하고 신경 쓰느라고 요거까지 할 여력이 좀 없는데 향후에는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책의 1장에서는 무역의 개념과 무역학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죠. 그래서 무역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무역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무역, 간접 무역, 뭐 대응 무역, 구상 무역 여러 가지 무역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무역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효과, 경제적 효과, 그다음 정책적 효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무역학의 연구 과제와 접근 방법 그리고 무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수출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원료나 원부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 갖고 수출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요 근래에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그다음 선박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그다음 석유 화학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수출의 주 그 10대 품목 안에 드는 요소인데 옛날에는 뭐 우리가 수출할 게 없어 갖고 우리나라에서 가발을 만들기 위한 머리카락을 원료로 해갖고 수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개류, 가리비, 김, 해삼,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먹거리 위주로 수출을 많이 했고 그 옛날에는 토끼털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소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수출을 했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시대에 따라 갖고 변화하는 수출입 품목이 다양하다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무역학의 개념에 대해서 무역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 하면 international trade 국제 간 무역 그냥 트레이드 하면은 뭐 사람과 사람의 거래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그냥 거래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내셔널이 들어가면서 국가 간의 물건과 물품 이런 것들이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거를 상품의 매매 거래를 우리가 무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품이 서로 매매를 해야 돼요. 국가 간에. 그래서 무역은 무엇을 사거나 하고는 팔고 그 대가로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는 또 금품이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달러를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축 통화를 통해 갖고 수출을 했으면 수입 대금을 달러로 받았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물물 교환. 옛날에는 이제 물건을 통해 갖고 거래를 했는데 요게 소고기 주고 쌀 얼마 받아야 될지 물고기 주고서 뭐 쌀 받고 거래할 때 물물 교환하면은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금전이나 금품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고 그거에 따라 금융이 또 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동일본 뭐 동인도 제도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인, 에스파니아, 뭐 영국, 포르투갈 그다음에 뭐 이런 나라들이 또 동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그러면서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됐고 옛날에는 이제 비극적으로 노예 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향신료 그다음에 뭐 주로 그 곡물이라든지 면직류, 인도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뭐 검은 반도체가 반도체 검은 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입을 많이 하는 주요 요소고 AI의 핵심 부품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거나 혹은 파는 행위는 각각 수입과 수출로 구별이 되고요. 무역의 대상은 상품인데 여기 상품에는 goods 재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증권, 화폐를 포함하며 넓게는 이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자본, 기술, 노동 및 토지를 포괄적으로 지칭을 하고요. 무역은 국제 간에 이루어지면서 무역에는 두 나라 이상이 매매 거래에 개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서비스에는 여러분들 교육, 의료, 금융, 법률 다양한 그 서비스들이 다 무역을 통해 갖고 개방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WTO나 이런 데서 세계 국경을 개방하라 뭐 이런 세계화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제화나 세계화에 관련돼 갖고는 우리가 국제경영론 수업 시간에 또 자세하게 다루고요. 이런 우리 수업을 국제경영론, 국제마케팅, 글로벌 경쟁론,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등 다양한 수업에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제경영 관련된 과목 중에 요 과목 내용 지금 설명하는 게 기본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우리 무역의 의미 중에 무역의 유형을 보면은요. 재화 무역과 서비스 무역으로 나뉘는데 재화에는 유형의 재화로서 1차 상품,
공산품, 경공품, 중화학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가 재화무역이라고 하고요. 서비스 무역에는 교육, 금융, 컨설팅, 의료, 법률 등의 무형의 상품을 우리는 서비스 무역이라고 하고 있고요. 책에는 2020년도 10대 수출 품목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1위가 반도체, 자동차, 석유,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합성 수지,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철강판, 컴퓨터, 그 다음에 무선통신기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10대 주요 품목이었는데 자 우리 그 통계정보 사이트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2022년도께 나와 있는 게 가장 최근 자료인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니까 반도체가 1위고 그 다음에 석유 제품 2위, 자동차, 합성 수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5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뭐 석유 제품과 자동차 제품은 순위가 이렇게 가끔씩 바뀌기도 하고요. 이게 100만 달러 기준이니까 이게 벌써 1290억 달러 약 그렇게 되는 거죠. 1억 달러가 환율로 1,300원 정도 치면 어마어마한 수출 금액을 반도체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냥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의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 품목 관련돼 가지고도 따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요런 이제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반도체를 수출 많이 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관련된 장비, 부품, 반도체 관련된 수입을 또 많이 하고 있네요. 반도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AI라든지 그리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또 1위의 수출 품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원유, 천연가스, 컴퓨터, 자동차, 석유류, 정밀, 화학, 원료, 석탄. 여기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수입 품목도 많지만은 주로 에너지에 관련된 수입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우리나라 수입에 관련돼 갖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무역의 또 유형과 종류에는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이 있는데 직접 무역이라고 하면 무역 행위의 주체에 따라 직접 간접 무역으로 구분되는데 거래 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무역을 수행하는 경우로 대부분의 무역이 이에 해당된다.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요즘에는 뭐 다양한 그 개인들이 알리바바라든지 외국 사이트를 통해 갖고 직접 수출 대행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간접무역 형태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 간접무역에는 제3자를 통해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중개인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개무역과 중개무역 이렇게 발음하기가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중개무역은 수출입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제3의 중개인이 개입하여 무역이 이루어지는 형태. 자, 우리나라 그 뭐 부동산 중개사무소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중개무역은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원형 그대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자국에서는 단지 상품에 대한 중개만 하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중개무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내가 중소기업이고 수출입 여력이 없고 뭐 창고를 운영할 여력이 안 되면 외국에 이제 뭐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아마존 창고를 이용하는 풀필먼트 뭐 이런 새로운 용어라든지 유통 혁명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으니까 무역학이라는 게 뭐 딱 그 옛날 뭐 20년 전, 30년 전 이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속해 가지고 바뀌는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한 이런 전략이라든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현재 무역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통계 자료도 2020년도께 책에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 사이트를 통해 갖고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지? 이런 의구심과 호기심을 갖고 추가로 계속 조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 갖고 뭐 매 학기별로 자료를 최근 걸 조사해 갖고 알려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터넷 뒤져보니까 2022년 2년도 자료가 가장 최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무역은 예전에 이제 그 종류가 물물교환, 대응구매, 구상무역의 형태였는데 물물교환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터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화폐 이전 없이 상품과 상품을 직접 교환하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 구매 어떤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그에 상응하는 수입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형태 구상무역은 컴펜세이션 트레이드인데 대응 구매의 형태를 수정한 것으로 대응 무역 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고 상품 대금의 지급도 반드시 상품만이 아니라 외환으로도 지급하는 형태. 그러니까는 뭐 대응 구매라고 하면은 내가 뭐 플랜트 장비를 수출했어요. 그러면 그 플랜트 장비에 대한 수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그 플랜트에서 나온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제품을 통해 가지고 대신 주겠다. 이게 이제 대응 구매고 그거에서 발전된 게 구상무역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물교환은 말씀드렸다시피 쌀 주고 원유를 받는다든지 원유를 수입하고 자동차를 수출한다든지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형태를 바터 트레이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무역은 왜 중요한가? 무역의 중요성을 보면은 첫째가 수출은 판매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내 그 시장이 협소하고 더 이상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 수가 없을 때 내수 시장만으로 안 될 때 외국에 판매를 하고요. 점점 뭐 유사도가 있는 시장부터 시작해 갖고 먼 거리 지역까지 수출은 판매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고 수입은 기업 간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과점 독점 산업이었는데 외국에서 맥주가 이제 수입이 되면서 우리가 저렴하게 맥주도 먹을 수 있고요. 자동차 산업도 어느 정도 보호했는데 요즘에는 뭐 세대 중에 한 대는 외제차를 구입할 정도로 외제차의 구매력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기업 간의 경쟁을 유발해 갖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수입이 자극을 기업에게 많이 주고 있고요. 수입에 대한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나라의 경제가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할 경우 외국 경제에 영향을 받기가 쉽고 균형적인 산업 발전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무역 의존도가 얼마나 큰가.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수출과 미국 수출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요.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수출이 잘 안 돼 갖고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수출 다변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러니하게 미국 경제가 지금 그나마 중국 경제에 비해서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분산 효과를 통해 갖고 다른 지역에서 또 수익을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지나치게 수입 증가는 국내 생산업체의 도산과 실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증시에는 외국 자본이 지나치게 증가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를 가져와 국내 기업의 지배력이라든지 주주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내국인에게 약간의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하고 거기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역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잘 이해를 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상쇄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시킬 때 우리나라의
그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복지 수준이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가 수출만 엄청나게 해갖고 외국에서 외화를 엄청나게 벌어 들여오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요. 환율 방어하기도 힘들어질 거고 외국에서는 무역 보복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수입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무역 의존도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지표로 국내 총생산 GDP 또는 국민 총생산 GNI에서 무역액 즉 총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는데 뭐 이게 무역협회에서 있는 것을 제가 캡처를 받아왔거든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5대 수출 품목, 5대 수입 품목 이렇게 알려주고 여기에 이제 그 가장 비교적 최근에 무역 의존도가 84.6%니까 얼마나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출이 40.9, 수입이 43.7, 2022년 기준인데 그래서 무역 의존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너무 바람직하지 않고 내수 시장을 좀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책에 있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 연도별로 이렇게 본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 간단하게 올려갖고 잘 안 보이니까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까지 있는데 2011년도에 무역 의존도가 86.1%로 굉장히 높았죠. 무역 의존도가 점점점 떨어지더니 2019년도에는 63.7%. 그러다가 이제 무역 의존도가 2022년 기준으로 84.6%까지 왔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 무역협회 통계자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가장 최근 거를 팔로우업 해갖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보든지 간에 스스로 좀 찾아보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무역학의 연구 과제, 무역학의 성격을 좀 자세히 보자면은 무역 참여자의 이익을 우리가 만드는 거 그리고 이익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 국제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 국제무역 환경은 정치, 경제, 법률, 기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의 영향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무역 거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상품의 국제적 이전이라고 해갖고 상품의 국제적인 이전에 관련된 걸 다루는 게 무역학의 연구 과제로서 이게 중요한 핵심 사항인데요. 학문적으로 보면 이 무역학이라는 게 경제학, 경영학, 그다음에 상무를 다루고 있는 법률, 근데 국제 계약 뭐 이런 법, 이런 세 가지 큰 축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발 자전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세발 자전거 하면 좀 안정적이죠. 외발 자전거도 있고 두발 자전거도 있고 세발 자전거도 있는데 요걸 통해 가지고 국제 경제에서는 무역 이론 무역 정책, 외환시장, 국제 수지,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금융까지 다루고 있고요. 국제 경영에서는 기업의 국제화, 국제 경영 전략, 해외 시장 진입 방법, 수출 마케팅 또는 글로벌 마케팅, 그러니까 무역 전략 또는 무역 경영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있고요. 무역 상무에서는 무역 관리 제도, 무역 계약 그다음에 국제 운송과 보험, 대금 결제와 무역 금융, 무역 분쟁 해결, 전자 무역과 전자 상거래 관련된 무역 관리 제도, 무역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다. 그래서 이제 이 무역학의 전반적인 학문적 흐름과 무엇을 배울 것인지 자세하게 배우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과목들을 배우려면은 무역학 개론을 저학년 때 배우고 그다음에 경영학 원론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국제 경영학 배울 거고요. 무역 상무론 차차 학문적인 기초를 다진 다음에 강론 또는 강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 경영, 국제 경제, 국제 상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려면 무역 개론에 대해서 개념과 그 성격을 자주 정확하게
접하고 파악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한 다음에 자세히 좀 여러 번 읽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어려운 내용 같지만은 쉽게 접근하고 공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세한 요 사이트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저의 그 유튜브 채널에 이 사이트 영상을 올려드리고 국제 경영, 국제 마케팅, 국제 기업과 경영 환경, 다양한 대학원 학문적 자료들은 여기 올라와 있고 부자 공부에 관련된 부자책 요약 서머리한 것들도 여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보시고요. 요 구독자는 얼마 안 되지만 요 내용들이 워낙에 전문적이고 딱딱해서 그러고 뭐 좀 25분 내외 분량이라 가지고 뭐 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즐겁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